사랑에 의해 원작 소설 영상이 큰 관심을 얻었는데요. 줄거리가 너무 현실적이다 라는 반응부터 드라마는 잔잔한 내용이었는데 원작은 이렇게 충격적이라니 드라마가 일부 각색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의해 2편, 원작 소설과 달라진 캐릭터와 소재를 분석하여 드라마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에 의해 분석 들어갑니다. 상수의 변화. 사랑에 의해 주인공 하상수 계장은 안수영을 좋아하면서도 미경의 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유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점이 매력적인 인물이죠. 상수의 캐릭터는 원작과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원작에서는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보험관리공단에 다니는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어렵게 상수를 키우는 설정으로 나오죠. 그리고 상수의 엄마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미경과 미경의 엄마가 상수 엄마의 마사지샵 고객으로 나오는 설정입니다. 원작에는 없던 이런 설정은 미경과 상수의 계급 차이를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미경이 상수 엄마의 샵에 방문해서 나쁘지 않네라고 평하는 장면은 미경은 평가하는 입장, 상수 엄마는 평가를 받는 입장으로 둘의 계급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런 설정 때문에 미경과 상수는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수는 미경에게 왠지 모를 자격지심을 느낄 테고 미경의 입장에서도 상수 엄마의 샵에 다닌 것이 뭔가 민망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 테니까요. 또 상수는 원작과 달리 강남 8학군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설정입니다. 보통 강남 8학군 출신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만 상수는 그와 달리 지역만 강남 8학군일 뿐 실제 가정 형편은 어려웠다는 설정인데요. 그래서 남들 눈에 비치는 상수는 강남 8학군 출신의 명문대 졸업으로 금수저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상수의 삶은 그리 유복하지 않았던 거죠. 드라마에서 추가된 이런 설정은 미경이 상수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경은 상수에게 우린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상수의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둘을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미경이 상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미경의 성격대로라면 가난하거나 말거나 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상수가 부유하다고 착각했던 것이 깨지기 때문에 충격이 클 수도 있고 한편으로 결혼 상대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미경이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부유층 생활을 즐기는 미경의 엄마가 반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설에는 미경이 상수가 유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미경은 그런 상수의 가정 환경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설정으로 나오는데요. 미경의 집에서 상수를 탐탁치 않게 보긴 하지만 외동딸인 미경이 좋다고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상수와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죠. 수영의 변화. 상수에게는 세상 모든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냉담하게 대하는 수영. 수영은 원래 밝고 따뜻한 인물이지만 세상에 의해 상처받고 상수에게도 한 번 더 상처받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인물인데요. 이런 수영의 성격에는 가정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에서 수영의 아빠는 해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보지 못하고 엄마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잘못된 땅 투자로 다 날려서 빚을 메꾸기 위해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드라마에서는 수영의 가정 환경이 이보다 더 복잡하게 그려지는데요. 우선 수영은 아빠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동생의 장례식 장면으로 추측해보면 아빠가 도박이나 잘못된 보증 등으로 집의 돈을 다 날려먹고 한동안 집을 떠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수영은 아빠가 돈만 날리지 않았다면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빠를 지금까지 원망하고 증오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이 드라마에 추가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수영을 이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아무래도 연인 관계 설정만 보면 수영이 상수와 종연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나쁜 여자, 소위 여왕벌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수영도 사실 상처받은 영혼임을 그려내 시청자들이 수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공감할 수 있게끔 추가된 설정인 것 같습니다. 또 수영은 원작 소설과 아주 다른 설정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종연과 사귀지 않는다는 설정입니다. 은행에서 수영과 종연이 사귄다는 소문이 돌자 회사 내 최악의 빌런인 갈비디오가 회식 자리에서 수영과 정종연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죠. 상수도 이 소문을 듣고는 둘이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하다가 급기야 수영의 집 앞에서 수영이 종연에게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 진짜 사귄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 장면은 수영이 넘어진 걸 종연이 잡아준 것 뿐이었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둘이 실제로 사귀는 설정으로 나오죠. 소설에서 수영은 종현의 잘생긴 얼굴과 큰 키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종현이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말에 무게가 실려 있고 진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매너가 넘치거나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지만 생각이 깊은 점에 반하여 종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종현이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나오고 수영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 둘이 아직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종현이 수영의 곁을 맴도는 설정이라 앞으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만약 소설처럼 수영이 종현과 진짜 사귀게 되면 수영과 상수의 아슬아슬한 감정 다툼에 김이 빠지고 상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쉬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현과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경의 변화. 유복한 집안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그런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당당한 미경. 사랑도 일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스타일인데요. 미경의 캐릭터도 원작 소설과 다른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경과 상수가 친해지는 계기인 사내의 혁신대회. 드라마에서는 상수가 주로 전략을 짜고 미경은 서포트하는 역할로 그려지는데요. 사실 소설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경이 전략을 짜고 상수가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죠. 소설에서는 미경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상수가 호감을 느낀다면 드라마에서 미경은 일보다는 상수 꼬시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소설에서 미경은 상수에게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는데요. 이미 회사 내에서 상수의 동기인 경필이나 양 과장과 사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상수와 사귀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상수와 관계가 가까워진다 싶으면 일부러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서툰 왈츠를 추는 한상처럼 미경이 물러서면 상수도 물러섰다. 미경이 망설이다 다시 다가서면 상수 역시 망설이다 다시 다가섰다. 서로 다정하게 바라보면서도 주위를 맴돌고 조금씩 엇갈렸다. 이러한 소설의 내용과는 다르게 드라마에서 미경은 상수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달려드는데요. 상수에게 맛있는 것을 사다 주는 것은 기본, 반말 존댓말 섞어서 은근 친근감을 나타내고 아이스하키장에서는 스케이트를 잘 못하는 것처럼 스킨십을 유도, 회식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듀엣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이 남자 내 거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죠. 온갖 스킬을 다 쓰는 여우 백단입니다. 그런데 또 미경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당당하다 보니 밉지 않고 한편으론 매력적이어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어요. 원작과 달리 미경이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설정은 남주인 상수가 미경에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수영에게 마음이 쏠려있는 상수가 미경이 적극적이지도 않은데 갑자기 미경을 좋아하게 되면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드라마상 미경에게 추가된 설정으로는 마카주라는 취미가 있습니다. 마카주는 프랑스어로 표식을 붙이는 행위라는 뜻으로 유럽 귀족들이 개인 소지품에 문양이나 이니셜을 새기는 행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가방이나 신발 등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소설에는 없던 설정인데 드라마에서 미경의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추가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그냥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건 너무 식상한 연출이니 한술 더 떠서 명품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부유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또 미경의 차도 소설에서는 렉서스였는데 드라마에서는 볼보로 바뀌었죠. 이건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 PPL을 위하여 변경된 설정 같습니다. 심리의 변화. 사랑의 이해 소설이 드라마화되면서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찌질한 캐릭터들이 드라마로 그려졌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인공의 심리 변화에도 한 가지 크게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이 상수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소설에서 수영은 상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수에게 끌린 적이 없지는 않지만 수영과 상수 사이에서 상수는 항상 을을 자처했고 수영은 갑의 입장에서 상수를 내려다보니 그냥 상수를 평범하고 만만하게 대했죠. 즉 수영에게 상수는 이성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종현을 좋아하죠. 수영은 종현이 경찰 시험에서 떨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 종현을 자기 집에서 살게 할 정도로 종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소설과 달리 수영이 종현보다는 상수에게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수영이 계속 상수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사실 상수가 수영과의 데이트 자리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본 후 상처나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만약 상수에게 마음이 없다면 그런 상처도 받지 않았을 테죠. 수영이 상수와의 관계나 회사 일로 힘들 때마다 종현이 옆을 지켜주면서 위로가 돼주긴 하지만 수영이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상수처럼 보이네요. 종현에 대한 마음은 죽은 동생과 비슷해서 안쓰럽다에 가깝습니다.
소설에서는 종연, 수영, 상수, 미경의 사각관계를 골고루 비춰준다면 드라마에서는 수영과 상수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연과 미영의 존재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조연 역할일 것 같네요. 현실과 행복. 사랑의 이해소설이 드라마화되면서 인물 관계 설정부터 심리 변화까지 여러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단행권의 소설을 16부작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 수영이나 미경 캐릭터의 구체성을 추가했고 상수의 엄마, 수영의 부모님 등의 인물들이 나름 주요하게 등장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귀엽게 간질간질한 드라마와 달리 소설을 읽다 보면 캐릭터들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마음이 미어지는 듯한 무거운 느낌을 받는데요. 안수영과 정종현의 연애를 단순히 텔러와 경비원의 연애라고 무시하는 상사들, 미경이 뭐든 퍼줄 것처럼 행동하자 고마움은 모르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상수, 종현이 경찰고시에 붙지 못하자 급격히 차가워지는 종현과 수영의 관계 등 주변에 있을 법한 일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어 깊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만 마냥 행복한 관점은 아니기에 스스로 부정하고 싶은 모습들이죠. 행복에는 늘 거짓이 그림자처럼 드리우기 마련인 듯 했다. 아니 어쩌면 거짓은 조명일지도 몰랐다. 행복이라는 마네킹을 비추는 밝고 좁은 조명.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인스타에는 비싼 레스토랑, 즐거운 해외여행, 모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행복은 삶의 작은 부분들이기에 실제보다 더 행복하고 화려하게끔 비춰지고 싶은 마음의 바탕을 두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픔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스스로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사랑의 이해 소설을 읽으며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